적절의 기술 파트 2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러 가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월요일, 화요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길래 뭐 FMC 앞두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나 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빅 이벤트 하루 앞두고 이렇게 지수는 또 하염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미 증시와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신고가 갱신 과정 중에 있어서 테슬라의 어떤 견인을 해주는 그 힘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사실 이슈화가 좀 되었던 부분이지만 앨런 머스크의 전일 트위터에서 좀 발언했던 부분들이 다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테슬라 주가를 좀 끌어내린과 동시에 실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약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특별한 이슈 없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앞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악재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에는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박스권 시장입니다. 아마도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논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 어찌 본다면 단기적 어떤 반등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는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 양봉 한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이대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긴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든지 또 연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달부터 내년 약 한 6, 7월 달까지는 사실상 테이퍼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본격 돌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달까지 미국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어떤 국채 매입의 어떤 규모를 약 한 1,600억 달러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면, 뭐 수치상 살짝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면,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15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인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치입니다. 사실상 10분의 1로 줄여나간다라는 것인데, 달리 본다라면 시중에 풀리는 화폐의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러하지만 많은 곳에서 립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이슈가 아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몇몇 증권사에서는 뭐 내년도 코스피 지수 3,6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의 상단부라고 할 수가 있는 대략적인 3,050에서 100포인트 정도를 일단은 돌파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의 실행과 그리고 그 규모와 그리고 진행 방식, 이것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발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이 되었든 시장에서 그 부분을 제로 소멸로 받아들이고 상승을 하든지 간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현실화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둘러보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사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 현지인들,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직장을 다녀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어떤 수입을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게 느끼다 보니까는 상당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본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즉 테이퍼링을 기존의 어떤 발표 내용대로 실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현실화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일정상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을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그날그날의 당일 주도주 위주로 단기 매매와 스윙을 좀 겸하시는 것이 좋겠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좀 빠릿빠릿한, 그리고 어떤 대응이 정말 단호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다라면
차라리 오전에 매도, 오후에 매수식으로 해서 단기 스윙 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의 지금 키포인트, 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를 우리 내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원님께서 익자리 기술을 하나 이제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뭐 시장이 안 좋든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뭐 가득이거든요. 그런데 수익 실현조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 익자리 기술을 또 배워가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술 공개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종종 자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MTN 내에서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 어떤 포트폴리오 상황들까지도 좀 종종 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매수가에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매수가를 이탈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20%가 된 상황인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보유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 오늘 내 매수가에 근접하는 반등,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열의 최소 50% 이상의 분들은 여기서 더 갈지 몰라, 여기서 더 크게 대세 시세가 나올지 몰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보유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소위 부동산과 비교해서 언젠간 오르겠지, 또는 실제 오르고 있으니까 또 한 번 강한 시세가 나타나겠지라면서 무작정 지금 현재 호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경우의 수라는 것은 10번 중에 단 한 번의 어떤 성공적인 거래만으로도 9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도 한 것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어떤 주식이 반토막이 났든 또는 마이너스 1, 20%, 30%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 매수가에 도달한 어떤 주가, 현재가를 확인했을 때는 일단 보유 비중의 50% 이상은 좀 매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저항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일진파워인데, 2021년 6월달 기준 놓고 봤을 때 이날의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줬던 시점에서 해당 일에 어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저 시점에서 왜 매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나는 저러지는 않아라고 생각하시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강한 오버슈팅이 보여주는 급등 구간 내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내일 또 한 번 갭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가권에 추격 매수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개인들이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의 오버슈팅의 끝 마지막 자락인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시점에서 보통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매물대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거래량이라든지 분봉 또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라도 어떤 저항이라든지 매물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 뒤에 다시 한번 내 매수가에 도달하는 타이밍이 도래하였을 때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십니다. 일단은 보유 비중의 50%는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대개의 경우 오버시팅 구간에서 매수하실 경우에 내 매수 가격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내 매수가 근접해서 올라오고 윗꼬리가 여기까지 달릴까? 그리고 내 매수가에서 왜 추가적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폭락을 하는가? 이런 거 많으실 겁니다. 당분간 그러한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많이 반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너무 작은 돈으로 순간적인 슈팅과 급락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혹여 내 매수가에 도달하였다라면 일단 50%의 비중이 아닐지라도 30%라도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 대응을 좀 이어가신다라면 보다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익절의 기술은 난이도로 따지면 하입니다. 쉬운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시장을 또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이 종목, 지난주 공략주로 주신 종목도 AS 좀 해주세요. 하나투자증권이었는데요. 목표가를 6,8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투자적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업비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분 평가 가치 금액 자체가 약 한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IPO를 준비 중인 야놀자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사실상 하나투자증권이 투자에 손을 대는 기업들마다 사실상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었던 점도 있었고 또 과거에 한번 그로 인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안이 좀 발표가 될 것이고 일정이 좀 발표되면 아마 그 시점은 재료 소멸의 어떤 시기로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신다라면 오늘의 실질적으로 오늘의 종가라든지 전일의 시가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일단 포지션을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자증권 점검을 해봤고요. 새로운 종목도 주십시오. 위원님, 새롭게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좀 무거운 종목보다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위지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현재 대주주로 있습니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고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현재 상장사이고 전자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빗썸의 지분을 약 한 8%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라든지 위지트 서로 맞물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어떤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위지트의 어떤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그날 정해지는 대장주, 주도주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위지트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900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으며 손절가는 1,550원 그리고 매수가는 1,620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을 위한 유망주 위지트 점검해봤습니다. MTNW 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 언급 드렸지만 내일 새벽 4시쯤 FOMC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보다 나은 내일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